안녕하십니까. 일파만파 유인권원입니다. 금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의 진지전 이론입니다. 이 진지전 이론은 공산화 이론이거든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공산화 이론을 말해야 되는가 하기는 이제서 말한다는 것은 참 만시지탄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또 시작할 때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 또한 요즘 미국과 중국 간에 패권 전쟁이라는 형태의 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 전쟁의 첫 번째 주제가 자유민주주의와 중국 공산당과의 싸움입니다. 그런 면에서 거기에 우리 한반도의 운명이 또 엄청나게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으로 이 주제를 좀 심도 있게 제 나름대로 연구하고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은 제가 이 분야의 큰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 이론은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해봤습니다. 아주 현실주의라서 더 위험한 공산주의 이론이다. 우리가 공산주의 하면 칼 막스나 레닌, 스탈린 이런 사람들을 주로 떠올립니다. 그런데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산혁명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미소 간의 냉전이 지속되니까 그 후로부터는 그람시의 진지전 이론이 주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산화 전략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 면에서는 한반도,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998년 12월 월간조선 기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1998년 12월이라는 시점을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당 취임한 지 딱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월간조선 기사를 보시면은 칼 막스가 쓴 공산당 선언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유령이 지금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란 유령이. 지금 우리나라의 지식인 사회에서도 한 유령이 떠돌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이름의 유령이 그것입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그람시란 어떤 사람인가를 생애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람시는 1891년에 태어나서 1937년 4월에 사망해서 겨우 46세밖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람시의 할아버지는 이탈리아에 있는 부르봉 왕조의 헌병 대령이었지만, 그람시의 아버지가 그람시가 어렸을 적에 구속되는 바람에 어린 시절을 아주 비난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살 때 그람시를 돌보던 하녀가 실수로 떨어뜨리는 바람에 큰 부상을 입어가지고 일생을 곱추로 살았는데 신장이 겨우 152cm였다고 합니다. 그람시란 어떤 사람인가를 간략하게 표현하면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반파시스트주의자, 현실주의자입니다. 저는 이 앞에 세 가지도 당연하지만 중요하지만 이 현실주의자라는 점에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탈리아 공산당 창당 시에는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니까 중앙위원회 선임이 됐고 1924년에 하원의원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1926년에 무솔리니 정부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형무소에서 계속 감옥 안에서 살다가 1937년 4월 석방 직후에 사망합니다. 그를 기소한 검사가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인간이 20년 동안 두뇌 활동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 검사가 생각한 의도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람시가 옥중 수고 공책 30권 분량을 집필을 했거든요. 옥중 수고 중에 진지전 이론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진지전 이론은 왜 등장했나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막스가 유럽에서 전쟁이 나면 각국의 노동자들이 합심해서 혁명을 일으키게 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노동자들은 자국의 군인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서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1917년 러시아 혁명도 그 주체는 노동자가 아닌 지식인, 변호사, 전문적 혁명가들이었습니다. 이에 안토니오 그람시와 헝가리 사람인 게오르기 루카치가 서구 문명이 노동자 계급의 눈을 가려서 진정한 계급 이익을 깨닫지 못하니 서구 문명을 파괴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이 그람시나 루카치 같은 사람들을 신공산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이들의 초기 활동과 주장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교에서 막스 연구 세미나가 주 1회씩 실시됐습니다. 이때 세미나의 바탕은 루카치가 쓴 글이었습니다. 이 루카치란 사람은 헝가리 공산당이 정권을 잡자 문화부 장관으로 취임했는데 학교에서 급진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그로 인해서 180일 만에 헝가리 공산당이 정부가 붕괴하였습니다. 그 후로 루카치의 행적은 별반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루카치는 이렇게 됐지만 막스 연구 세미나는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그런 학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주장을 살펴보면 자본주의를 전복하려면 정치혁명이 아닌 문화사회적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막스의 이론과는 매우 다름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한 사람인 호크하이머라는 사람이 한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은 더 쉽게 아주 와닿습니다. 우리는 총으로 혁명을 하지 않는다. 차츰차츰 한 해, 두 해, 세대에서 세대를 거치면서 교육기관, 공공조직에 침투해 그들을 막스주의자로 만들어 보편적인 행동주의자로 만들 것이다. 얼마나 현실적이고 무서운 주장입니까? 이들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유럽 PC 문화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히틀러에게 쫓기자 미국으로 탈출했거든요. 그래서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의 도움으로 정착해서 미국의 PC 좌파가 되었고 지금까지 열심히 미국 문명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람시의 진취전 이론을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한 5가지 단락으로 요약해서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면은 약간의 관심이 있는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람시가 말하기를 자본주의가 무르익으면 사회주의가 일어나야 하지만 이미 노동자들은 지배계급이 주입시켜 놓은 기존 문명의 논리에 빠져 있고 거기에 안주하여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다. 혁명은 더 이상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의 상부구조, 즉 문화를 장악해야 한다. 상식이 아닌 것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 즉 문화적 헤게모니 전략으로 공산화해야 한다. 헤게모니가 성공적으로 작동 시 피지배 계급은 이데올로기를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며 또한 이에 반대하는 세력을 혐오하고 물리치게 된다. 혁명의 토대는 지식인 중심의 교육, 언론, 문화예술, 종교 등에 구축된 진지가 되어야 하며 진지의 활력으로 헤게모니를 장악하면 시대의 상식을 선점하게 되고 이어서 정치, 사회, 국가 권력도 확보하게 된다. 여기서 국가 권력이라 말하면 군대, 경찰, 사법부를 말합니다. 대항 헤게모니가 대세를 이루면 참호에서 뛰어나와 기동전으로 결정적 승부를 건다. 이것이 그람시 진취전 이론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람시가 왜 진취전이라고 명명했는가 하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러시아 혁명 같은 폭력적 정면 공격 형태를 전쟁의 기동전과 같은 모습으로 보았고 문명 파괴를 통한 점진적이고 전반적인 접근, 즉 그람시 자신의 공산화 방법을 진취전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진취전에 주목해야 하나? 그람시의 진취전 이론이 없었다면 아마도 공산주의는 20세기 말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취전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특혜를 활용해서 위협적이지 않은 듯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공산화를 추진하는
아주 위험한 전략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공산화 이론이 적용되어 온 모습을 시대적으로 제가 간략하게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대략 1970년대까지는 프롤레타리아 계급 투쟁 혁명 이론이 주로 적용된 걸로 보입니다. 그 시대적 사건으로 보면은 러시아 혁명으로부터 중국의 국공내전, 6.25, 베트남전까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후로 서구 자본주의가 미국의 주도로 발전하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것을 이들이 보면서 신공산 혁명 이론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밑바탕에는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있었고 그들이 PC 문화와 진지전 방식이라는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공산화를 이제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PC를 제가 많이 언급해야 되기 때문에 PC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C라는 용어는 Political Correctness라는 앞자, 첫자를 따서 만든 용어입니다. 직역을 한다면은 정치적 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바탕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는 정당성 논리입니다. 서구 문명의 핵심인 기독교, 법치, 성문화, 자본주의 등을 공격하는 정당성으로 활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시전 이론의 현실 적용 실태를 미국과 유럽,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PC라는 용어는 사실 소련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레닌이 당권 장악 과정에서 내세운 자기 정당성 논리인데 정의로 포장되어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반동 숙청을 위한 논리입니다. 인간의 정신, 교육, 윤리, 행동을 정치적 잣대로 통제하는 전체주의적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개념입니다. 소련은 PC를 서구 전통 문명 파괴를 목표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서방 세계에 처음 알린 사람이 유리 베르메네프라는 인도 주재 소련 대사관에서 KGB 요원으로 PC 업무를 수행하다가 1970년에 망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소련 대사관 KGB 요원의 주 업무는 이념적 전복작전이라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념적 전복작전이란 바로 공산화 사업입니다. 공산화 사업의 그 첫 단계가 인식을 혼란시키는 것인데 여기서 간략히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인식을 혼란시키냐?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은 주위에서 많이 겪고 느꼈던 것과 동일한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큰 대기업이 크게 성공을 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공격하냐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해서 또 능력을 발휘하고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너네는 억압과 착취로 부를 이뤘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기업의 회장이 아주 사람이 좋고 관용적이고 인기가 좋은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걸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투쟁력을 억누르는 꼼수를 피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들어본 그런 현상일 겁니다. 이렇게 소련은 PC로 위장한 진지에서 위험한 PC를 휘두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미국의 PC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치에 쫓긴 프랑크푸르트 학파, 유태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했다 하는 걸 앞에서 간략히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 미국의 PC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학문적 행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막스 이론의 현실적 재해석이고 신문화라는 가면을 쓴 그냥 막스주의일 뿐입니다. 이들은 세상을 억압과 피억압으로 양분해서 서구 문명의 주류는 억압 집단이고 나머지는 피억압 집단이라고 주장합니다. 서구 문명은 끔찍하고 공산당과 이슬람은 좋다는 식입니다. 다문화주의를 내세우면서 전통문화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학문이라기보다는 이분법적인 선동일 뿐입니다. 그들이 기독교에는 가혹하고 이슬람에는 관용적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이 과연 평화적이고 관용적인가요?
아이러니죠. 이슬람은 지하드를 용인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테러도 하고 전쟁도 하고 이교도를 배척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종교보다도 강함을 보여주겠습니다. 이슬람에 복종할 때만 이들은 평화로 인정을 합니다. 서구 문명의 핵인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함일 뿐입니다. 미국의 대학가에서 ROTC 모집이 나오면은 이 PC 세력들이 쫓아다니면서 극렬 방해 시위를 합니다. 9.11 테러 희생자들을 작은 아이만이라고 이렇게 모독한 어느 시골 학교의 대학의 교수가 갑자기 영웅이 됐습니다. 전국에 있는 대학에서 초빙 강연이 쇄도하고 하는 그런 현상을 미국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엄 촘스키라는 저명한 언어학 교수는 알자지라 방송에 출연해서 미국과 영국이 가장 사악한 정권이다. 이게 알자지라 방송은 이슬람 쪽의 방송 아닙니까? 거기서 물론 미국과 영국도 모든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알자지라에 가서 가장 사악한 정권이다. 참 공감이 안 가는 말입니다. 기후변화 이론을 이들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어느 교수가 여기에 반대 논리를 펴고 하면은 이를 반대론자를 낙인을 찍고 배척을 해서 결국은 그 대학에서 교수를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인종 갈등은 PC 세력의 주무기입니다. 이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BLM의 시위 배후 세력이 누구일까가 충분히 짐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헐리우드가 이제 영화의 그 메카인데 대표적인 PC의 문화전 진지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PC에 의해서 수십 년간 흔들려왔고 전통 가치가 파괴되어 왔습니다. 그러자 정치 아웃사이더인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유가 됐던 겁니다. PC 세력들이 그 문명을 파괴하고 경제를 파괴하는 데 대한 반작용이 본격화된 것이죠. 유럽의 PC는 미국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유럽은 미국보다 더한 PC 문화가 지배하고 있고 북아프리카하고 중동에서 이슬람 난민들이 대량 유입됐습니다. 그리고 소련 붕괴로 실패한 유럽 공산주의에 대한 향수를 가진 정치 세력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소가 복합작용해서 미국보다 훨씬 먼저 그리고 빠르게 서구 문명이 탈색되어 왔습니다. 그래도 영국의 브렉시트가 반작용을 보여주었고 중국의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해서 각성이 시작된 듯합니다.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취전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공산 통일 전략을 단계별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방 후에는 남북 연석회의라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공산 통일 정부를 수립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김구 선생을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했죠. 이게 실패하자 6.25를 일으켜서 물리력에 의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또 6.25 역시 실패했습니다. 그 후로 북한에서는 지하당과 진취전으로 방법을 바꿉니다. 지하당은 6.25 후부터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해왔지만 진취전은 1980년도부터 진취전을 본격 착수한 걸로 이렇게 정보기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에 있었던 분으로부터 제가 이제 옛날 안기부에서 김일성의 육성 녹음을 확보했다는 그런 걸 들었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김일성이가 안토니오 그람시 이론을 적용해서 모든 분야의 진지를 구축하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로부터 한 18년이 지난 후에 아까 앞부분에서 제가 소개했던 대한민국의 지식인 사회에 안토니오 그람시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그런 기사가 언론에서 나온 겁니다. 먼저 지하당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었는가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두 가지 소개해드리면은 먼저 중부지역당 간첩 사건입니다. 1992년 10월 달에 이 사람들이 체포가 됐는데 이 중부지역당은 이선실이라는 노동당 서열 22 이 사람이
80년 3월부터 90년 10월까지 10년간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구축한 그런 간첩 조직입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있는 아무도 나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 책을 쓴 저자는 평안도 출신의 김동식이라는 그 간첩인데, 이 사람이 90년 5월부터 95년 10월까지 두 차례 침투를 해서 첫 번째 침투 시에는 이선실을 대동해서 월북하는 임무를 수행했고, 두 번째 침투 시에는 공작금을 전달하고 지하 조직을 구축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다가 체포가 됐습니다. 체포돼서 전향하여 이 책을 썼던 겁니다. 기타 우리가 그람시에 진지로 유추되는 좌파 시민단체 유형을 화면 자료로 제시하였는데, 요거는 이제 운동권 쪽에 있다가 전향하신 그런 분이 강의 자료를 제가 여기다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은 정말 일반 국민이라면은 다 몇 번씩 들어보고 하여튼 그런 단체들이 막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단체는 사실은 전체 수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람시의 진지전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일부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의문 하나를 제가 제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진지들이 각계에 구축되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지식인들이 전부가 자기가 하고 있는 단체가 공산화가 목표임을 알고 참여했을까요? 저는 어느 정도 알았더라도 공산화까지는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전략적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영향력이 큰 문화예술 분야를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설에서 아리랑, 태백산맥, 정글말리, 그 다음에 영화에서는 화려한 휴가, 택시운전사, 쉬리, 이런 소설과 영화들이 작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역사적 사실이나 국가적 가치를 느슨하게 만들거나 변형시켜 왔습니다. 근데 이게 작가의 의도와 무관하게는 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소설과 영화들이 이제 팩션물이라고 그러는데, 팩션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팩션은 사실이라는 영어 팩트와 창작이라는 영어 픽션의 조어입니다. 합성 조어. 근데 이 팩션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한두 가지 사실적 소재로 인해 가지고 이걸 보는 사람들이 전체가 사실인 걸로 오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 팩션을 악용하면 체제가 위험해집니다. 이 체제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보충 설명을 2011년 8월에 송평인이라는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쓴 글을 소개하는 것으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간첩이 사라진 게 아니라 간첩 이미지만 바뀌었다. 간첩은 쉬리의 이방희처럼 아름답거나 리처칠처럼 우스꽝스러워졌다. 미화되고 희화화된 간첩 이미지는 현실의 간첩이 별것 아닌 것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창작과 사실을 혼동하지 않도록 누군가가 역할을 해야 한다.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의 좌파 진지 구축이 활성화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김일성의 통일 전선 전략의 추진 효과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원초적 배경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등 유럽, 서구로부터의 PC 문화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지식인과 지도층 인사들이 먼저 동화된 원인이 여기에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소련 붕괴 이후에 역대 보수 정권의 안일한 대처입니다.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만 현실 이 시점에 와서는 이 앞에 있는 3가지보다 더 큰 영향이 중국 대세론, 이 중국 대세론이 큰 물결로 국론을 압도한 것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 중국 대세론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크게 지배했는가를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버트 포겔이라는 그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10년에 국제정치 잡지에 기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2040년 중국 GDP는 123조 달러가 될 것이다. 지구 전체 GDP의 40%를 차지할 것이다. 이때 미국은 14%에 그칠 것이다. 이 내용이 국제정치 잡지에 기고되니 이거를 읽는 전문가들이나 지식인들이 미국의 시대는 끝났네. 중국 공산당이 훨씬 더 효율적이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국내에 있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미래 패권국은 어느 나라일까 하는 세미나가 2012년 2월에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전문가 패널 토의 후에 청중에 대한 설문을 했는데, 미래의 패권국은 미국이다 38%, 중국이다 62%. 우리나라 지식인들의 의식이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 우리 사회는 엄청나게 좌편향, 그람시가 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공산화 이론인 그람시의 진취전 이론과 구축된 진취의 실태, 그리고 그 진취들에서 위장 포장된 정당성의 논리로 PC 문화가 작용하고 있는 미국, 유럽, 대한민국의 실태를 훑어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인 현 시점에서 천만다행으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역사적인 또 한 차례의 대결이 미중 패권전쟁이라는 모습으로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제기를 많이 하는데, 하고 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없으면은 꼭 이 청중들이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저도 간단하게 제 의견을 제기하고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그 방향은 진지를 재탈환한 후에 자유 대한민국의 헤게모니를 우리가 구축하자 하는 것입니다. 공산화가 목적인 그람시의 현실주의적 진취전을 극복하려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인류 공용의 가치로 먼저 무장을 한 후에 현실주의적 방법론으로 그람시의 진취전을 격파해 나가야 합니다. 그럼 현실주의적 방법론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적인 상황으로 국제적 상황의 흐름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합니다. 이 알리는 방법은 집회도 좋지만 유튜버나 이런 언론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중 패권 전쟁의 결말을 인식시켜야 하는데, 그래서 중공 북한이 머지않아 와야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한 폐렴 사태로 서구 자본주의 선진국들이 반중 결집하는 실상을 적극 알려야 합니다. 미국의 보수파가 결집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알리고 우리도 여기에 동참해야 합니다. 국내적으로는 종북 정권의 실체적 모습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누가 더 적폐냐? 저는 요즘에 진중권의 짝퉁 진보를 공격하는 그런 논리, 그리고 안치환의 노래 아이러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파 국민들도 이런 효과적인 그런 공격 논리를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겁니다. 아이러니, 다이러니, 다를 게 없잖니. 얼마나 명쾌합니까? 이렇게 저들의 위선을 깨나가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람시의 진취전 이론이 효과를 지속적으로 발휘해 온 이유는 현실주의적 접근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구축한 진취도 역시 인류 공용의 가치와 전 세계적 흐름을 현실적 방법으로 깨우침으로써 허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공산주의는 이미 역사 속에서 실패한 것으로 허점들이 너무 많아 공격이 용이합니다. 자본주의의 상징인물인 소로스하고 빌 게이츠가 PC 좌파랍니다.
PC가 얼마나 우선적입니까? 그냥 진영 논리인 것입니다. 이 천재의 이론가 그람시가 불쌍해 보인다. 제 소감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